자, 30단원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는 4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웃한 두 숫자의 차가 2가 되는 쌍이 있는 경우를 구해달래. 두 숫자의 차가 2인 건 1, 2, 3, 4니까요. 뭐 1 빼기 3 아니면 2 빼기 4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뭐 3 빼기 1이나 뭐 4 빼기 2나 차는 다 똑같이 2인 거니까. 자, 그럼 얘네들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건 나올 수 있는 경우가요. 하나는 1과 3이 이웃하는 거, 아니면 2와 4가 이웃하는 거겠죠.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 자, 요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럼 1과 3이 이웃하면 우리 이웃하는 쌍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얘는 그러면 1, 3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랑 그 다음에 2랑 4 요렇게 해서 3개가 실제로 배열되는 거랑 같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때 1과 3이 위치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2팩을 곱해주고 나면 6 곱하기 2에서 12 이렇게 되겠네. 마찬가지로 2와 4가 이웃할 때에도 3팩 곱하기 2팩 해서 6 곱하기 2는 12 하고 나타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면 얘네가 모두 이웃해 버릴 수 있죠. 즉 1과 3이 이웃하고요, 2와 4가 이웃할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실제로는 2개가 배열되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 1, 3이 위치를 바꾸는 거, 2, 4가 위치를 바꾸는 거에서 8가지가 될 거고, 이 경우가 중복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12가지 경우랑 12가지 경우에서 중복된 8가지를 빼주는 거랑 같고요. 그럼 24에서 8 빼는 거니까 16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6가지 하고 잡아줄 수 있겠네요. 자, 이번 문제는 6개 영역이 있는데 5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하고 싶대. 한 가지 색은 이웃한 2개 영역에 칠하고 나머지 4가지 색은 남은 영역에다가 모두 다 골고루 칠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웃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나오는지 체크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세 볼게요. 그냥 자, 여기 하나 이웃한 거지, 여기 둘 이웃한 거고, 여기 셋 이웃한 거고, 여기 넷 이웃한 거고, 5 이웃했고요, 6 이웃했고요, 7 이웃했네요. 그러면 이웃하는 영역은요, 전체 7가지가 있는 거죠. 7가지. 자, 그럼 이 7가지 영역에다가 내가 5가지 중에 한 가지 색을 칠할 거죠. 그럼 5가지가 될 거고, 자, 이제 남은 4개의 영역에는 4가지 색을 다 칠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4팩 요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7 곱하기 120, 5 팩이 120이니까요. 그래서 840 이렇게 나오겠네요. 경우의 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순열과 조합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뭘 뽑고 곱하고 나열하고 배열하고 이런 관계들이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상대적이란 말로 하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다 싫어하는 건 아는데 상대적으로 좀 더 계산하기 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좀 수월한 방향으로 많이 출제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인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 P는 웬만하면 잘 쓰지 말란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뽑고 나열하는 게 뽑아서 나열하는 걸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많이 사용돼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NPR이라는 거 있으면 이거 자체로 생각하기보단 NCR 곱하기 RPEC으로 생각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항상 뽑고 나열하는 습관을 가져줬으면 했겠는데, 자, 이 생각을 하고 나면요, 이 XPY라는 건 여기다 X 쓰려니까 되게 낯설다. 그래도 문제가 얘기해 줬으니까 따라가야죠. XPY라는 건 X 컨비네이션 Y 한 다음에 Y 팩토리얼 한 거랑 같아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니까 얘가 3팩이네요. 그러니까 Y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죠. Y는 3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저거를 가지고 NP N 팩토리얼을 N-Y 팩토리얼로만 나눠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뽑고 나열한다 이 생각을 해주면 NPR과 NCR 사이의 관계가 첫 번째로 떠올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서 딱 R팩만큼의 배율이 있다. 물론 여러분이 이걸 몰랐던 게 아니라 먼저 떠올라 주길 바라는 거예요. 안다 모른다 영역은 이미 여러분이 다 넘어섰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거를 떠올릴 수 있느냐 떠올릴 수 없느냐, 혹은 그 순간에 먼저 떠올렸느냐 아니면 고민하고 나중에 떠올렸느냐, 이 차이들이 만들어내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고 잘 여러분이 훈련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Y가 3이니까요. 지금 XP3이 60이라는 거잖아. 그럼 3개 곱해서 60이라는 거잖아. 3개 곱해서 60 되려면 뭐 나오면 되나? 6 곱하기, 아닌데?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그래서 X 값도 나오죠? 5 이렇게. 자, 그래서 자연수 XY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리만 할까요? X는 5, Y는 3 하고 나옵니다. 자, 4번 문제는 1학년과 2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있는데 각각의 학년의 학생 수는 동일하대요. 이때 3명의 대표를 뽑는 거랑 1학년에서 1명, 2학년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수 B가 5대 2다. 그러면 우리 학생 수를 각각 N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전체 2N명 중에서 3명을 선출하는 거랑 N명 중에서 1명하고 N명 중에서 2명을 하는 거에 비율이 5대 2라는 거죠. 그러면 5 곱하기 NC1 곱하기 NC2는요 2 곱하기 2NC3이랑 같다는 거니까 이제 계산해 줘야겠네요. 얘는 5 곱하기 N 곱하기 지금 여기다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고 똑같이 그냥 3팩을 곱해 버릴게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3n n-1 이렇게 되려나? 하고 여기 2 곱하기 2n 2n-1 2n-2 이렇게 나오겠죠.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해 버리죠. n-1 여기 지워지면서 여기 2 나올 거고 n도 하나 지워줄 수 있겠네. 그럼 이쪽에 남는 건요 15n 남나요? 저쪽에 남는 건 8이 16n 마이너스 8. 자, 그래서 n 값이 8하고 나오네요. 그러면 1학년도 8명, 2학년도 8명인 거니까 전체 학생 수는 16명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요렇게 바꿔줄 때 우리가 곱하기 3팩을 한 거거든. 3팩을. 그래서
조합을 이용해서 식계산을 하게 되면 단점이 있는 게 분수 형태로 주어지는 거죠. 분모에 어떤 값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P로 바꿔서 풀어주는 게 유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합식을 계산하라고 할 때에는 팩토리얼에 곱해서 분모를 좀 통분해 버리고 아니면 분모를 다 이제 없애버린 상태에서 계산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많으니까 굳이 뭐 정직하게 막 2팩 분모에 깔고 3팩 분모에 깔고 하지 말고 그냥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정리해주고 그리고 나서 비교해 주는 게 좀 더 계산할 때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5번 문제는 7개의 숫자 중에서 5개를 선택해 달래. 서로 다른 5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대신에 무조건 1과 2를 모두 포함한 것들 중에서만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5개에서 내가 뽑을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는 거야? 3개만 선택 가능한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상황을 해결해 볼 건데, 일단 맨 앞자리 숫자가 1인 건 몇 개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원래 7개 중에 5개를 뽑을 거지만 실제로는 남아있는 5개 중에 3개만 선택할 거니까 5 컨비네이션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엔 1이 올 거잖아. 그럼 나머지 자리에는 3가지, 2가지, 1가지들이 숫자들이 배열이 되겠네요. 그럼 5C3은 10이죠. 그 다음에 얘네 곱하면 6 될 거니까 60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고요. 아니, 이상한 짓 하고 있었네. 4자리가 아니라 5자리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 4팩이 와야겠네. 그러면 10 곱하기 24 240 이렇게 되네요. 자, 두 번째는 양 끝자리의 숫자가 1이 아닌 건 몇 개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마찬가지로 5개 중에 3개의 숫자를 뽑아줘야 될 거고요. 그럼 양 끝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을 먼저 배열합시다. 그럼 1 말고 다른 것들을 넣어줄 거니까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거 4개, 제일 뒤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가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숫자는 그냥 배열하면 되겠네요. 그럼 3팩, 이제 10가지에다가 24에다가 3 하니까 72 해서 얘는 720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4는 제일 앞에 놓을 수 있는 수의 개수, 그럼 마찬가지로 요 3이라는 건 제일 뒤에 놓을 수 있는 거죠. 자, 6번 문제입니다. 20개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아서 그네들을 곱할 거래요. 곱할 건데 곱한 것이 짝수가 되고 싶다 그랬지. 자, 짝수가 된다는 건 곱하는 세 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여사건으로 생각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를 구해 달라고 했으니까 일단 전체는 20개의 숫자 중에 3개를 뽑는 게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여사건은요, 얘는 뭐만? 홀수로만 구성된 거죠.
그러면 전체 20개 중에 홀수는 10개 있을 거고 그 중에 3개를 선택해주면 여사건이 될 거라서 내가 원하는 건 20 컨비네이션 3에서 10 컨비네이션 3을 빼주면 될 거고 얘를 계산해주면 20 그 다음에 19 18이죠? 그러면 3 6 54 1140? 자 여기서 19 8이니까 9 4 32 120 얘를 빼주면 되나요? 그러면 얼마 나오지? 1020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엔 뽑은 세수의 곱이 4의 배수인 경우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4의 배수면 일단은 짝수인 거예요. 짝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게 내가 원하는 아이들의 숫자보다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짝수는 2의 배수인데 그 중에 4의 배수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4의 배수가 되는 걸 찾는 것보다 4의 배수가 안 되는 걸 찾는 게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여사건 개념이었구나. 그러니까 얘가 원했던 문제의 스타일은 여사건과 관련된 거를 여러분에게 훈련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의 배수를 만들 수 없다는 건 인수로 2를 하나만 갖고 있다는 거거든. 인수로 2를 하나? 그러면 2를 하나만 갖고 있는 숫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 2 있고요. 4는 안 되지. 6 있고 8도 안 되고 10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8 가능하겠네. 자 얘네들은 2를 하나만 갖고 있는 거지. 자 얘네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두 숫자가 다 홀수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는 4의 배수가 아닌 거죠. 아까 우리 전체가 1020개였는데 여기다 5개 중에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2개를 뽑아주면 얘는 짝수이지만 4의 배수는 아닌 숫자들이 되겠죠. 얘를 계산을 해주면 1020에다가 얘는 5 곱하기 10C이면은 10 곱하기 9, 4, 5, 20, 45? 아니 20이 뭐야? 45죠. 맨날 이렇게 숫자가 더럽지? 1020에다가 얘가 225가 되겠네요. 800, 795 이렇게 나오려나? 79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는 여사건이라는 표현이 막 대놓고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사건 개념을 사용해야 되는 생각보다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굳이 막 노골적으로 여사건 써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있었지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여사건 개념을 이용해서 접근해 주는 게 훨씬 더 가짓수가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같이 여사건으로 풀어준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10개의 계단이 있는데 한 칸씩 또는 두 칸씩 올라가고, 걔네들은 한 칸, 두 칸 올라가는 걸 섞어가도 좋대요. 이때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한 칸씩 올라가거나 아니면 두 칸씩 올라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잖아. 한 칸씩 올라가는 걸 A라고 하고 두 칸씩 올라가는 걸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10개 있는 거야. A가 10개. 그럼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10개, 10개가 있으면 안 되지? A가 8개 있고 B가 1개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저 8개 사이에 B를 배열하는 거니까 B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칸을 결정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9칸 중에 한 칸, B가 들어갈 수 있는 칸을 결정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A로 채워질 거니까 얘는 이제 9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이번엔 A가 6칸이고 B가 2칸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자, 그러면 전체 8개 중에서 B가 들어갈 수 있는 2가지를 선택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여기다 아무 데나 B를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로 채워지면 돼? A로 채워지면 되는 거니까 B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2개만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럼 82가 되겠네. 이게 얼마지? 4, 7에 28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그 다음 경우는 A가 5개고요. 5개면 안 되지? A가 4개고요. B가 3개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7개 중에서 B가 들어갈 3칸을 고르면 되겠지? 7, 5, 35? 그 다음에 A가 2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4개 있으면 얘는 6개 중에 A가 들어갈 4개를 선택할 거고, 다시 얘기하면 B가 들어갈 4개를, A가 들어갈 2개를 선택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니까 15가지 이렇게 나오겠네. 아니면 A가 아예 없고요. B만 5개 있을 수 있죠. 얘도 몇 가지? 그냥 한 가지죠. 자, 요렇게 세주면 되는 거라서, 그럼 이거 몇 가지야? 저렇게 하면 30, 40, 50, 60, 70, 80 하고 9개가 더 남는 건가? 그러면 89가지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조금 이제 배우신 분들이라면 얘를 뭐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얘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아까 뭐 A가 4개 있고 B가 이렇게 3개 있는 케이스는 전체 7개를 뭐 4팩, 3팩 이렇게 나타내 준 거랑 같으니까 그래도 뭐 35 이렇게도 계산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여기가 아니라 그 확률과 통계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 뭐 그거는 모르셔도 사실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저번에 개념할 때 살짝 얘기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이걸 가지고 또 뭐도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배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도. 얘가 뭐냐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라는 건 a의 n 플러스 1과 an을 더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얘가 의미하는 게 이제 n칸의 계단을 오르는 거고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n 플러스 1칸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 얘가 의미하는 건 n 플러스 2칸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항상 뭐 계단 오르는 것만 되는 이런 건 아닌데, 계단 올라가는 상황, 한 칸 또는 두 칸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게 전형적인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도 생각해 보면 계단이 만약 한 칸이야?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죠. 계단이 두 칸이야? 계단이 두 칸이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있는 거니까 요렇게 가든가 요렇게 가든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럼 여기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3칸이라는 건 1 더하기 2에서 3이라는 거예요. 4칸이라는 건 2 더하기 3에서 5라는 거고, 계단이 5칸이 있을 때에는 3 더하기 5에서 8가지 방법이 있고, 계단이 6칸이 있으면 5 더하기 8에서 13가지 방법이 있고요. 일곱 칸이 있다 그러면 8 더하기 13 해서 21가지 방법이 있고, 8칸이 있으면 13 더하기 21 해서 34가지가 있고요. 9칸이 있으면 21 더하기 34 해서 55가지가 있고, 10개의 계단이 있으면 34 더하기 55 해서 89가지가 있다. 이렇게 구해주는 방법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얘가 원했던 건 피보나치 수열 이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로 계산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당연히 여기처럼 조합으로 자리를 선택해 달라는 게 일단 문제의 의도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접근해 달라는 게 여기 출제된 의미였고, 근데 뭐 워낙 유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저게 이제 왜 저런지는 이제 수열을 조금 알고 나서야 뭐 이유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저거는 수원 공부할 때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자, 8번 문제는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합해서 전체 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공집합인 상황이래요. 그때 집합 A에서 B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는 거죠.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는 건 NA랑 NB랑 일단 같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도 3개여야 되고요. 집합 B의 원소도 3개인 상황을 일단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저 6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단 A를 줄게요. 자, A를 주고 나면 남은 아이들은 무조건 다 B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A한테 원소 3개, B한테 원소 3개가 가 있는 상황에서 걔네들끼리 이제 1대1 대응에 맞춰서 이제 대응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3팩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에 지금 원소를 뭐 1하고 3하고 4하고 이렇게 넣어줬다고 하면 B라는 집합에는 무조건 2가 들어가야 되고 5가 들어가고 6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안 예쁘지?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요게 집합 F가 되는 건 A이 갈 수 있는 거 뭐 어디로 갔다고 하면 나머지 I가 어디로 가고 나머지 I가 어디로 가야만 하는 요 상황이 될 거고, 요 가지수가 정확히 몇 배요? 3패까지인 거죠. 1이 갈 수 있는 거 3가지, 3이 갈 수 있는 건 남은 2가지, 4가 갈 수 있는 게 1가지.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 주면 얘가 원하는 상황을 다 만족할 수 있는 함수 f의 개수가 나오겠죠. 6시 3이면 5, 4, 20, 거기다 6팩이면, 아니 3팩이면 6, 그러면 120까지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120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번에 남은 문제를 다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기침이 나왔고 더 촬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9번부터 16번까지 문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은 8번까지 문항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